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5경기 중에 11경기가 앞쪽에 있는 경기들이 언더오버가 없어서 참 골치 아프네요. 자, 일단 얘기 좀 해보면은, 먼저 이제 그 신시내티랑 세인트루이스, 잭 라텔이랑 리버라 토레입니다. 둘 다 사실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싸움에서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애들이었는데, 사실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많이 밀렸고요. 신시내티는 좀 아직은 갈만하긴 해. 와일드카드랑 4.5승 차이가 나는데, 남은 경기가 이제 뭐 한 26경기밖에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뒤집기가 어려운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고, 얘네가 이제 뭐 그 천사라든지 애리조나 다저스, 서부 쪽으로 원정을 갔을 때 그때 좀 성적 좋지가 못했거든요. 서부 원정 9경기에서 3승 6패로 썩 좋지가 못했다. 최근에 뭐 1승 6패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꺾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잭 라텔 대 리버라토레면은 라텔은 좀 괜찮았거든요. 지난번 이제 그 미러키전이었나? 그때 한번 애리조나전에서 애리조나서 이제 라텔답지 않게 볼넷도 많이 내주기도 하고, 포심의 RPM 같은 것도 상당히 별로였어갖고 지난번 경기 때 다소간에 좀 고전을 했다, 그런 것들도 있는지라 선발상의 우세도 너무 믿을 게 안 돼요. 이 와중에 리버라토리는 제가 저번에도 7경기째 지금 되게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전전 경기를 한번 잘했었거든요. 5이닝 3실점으로 사실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인분은 하긴 했는데, 그때도 콜바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원래 같으면 이제 좀 볼이 되었어야 할 공들을 스트라이크를 불어줘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득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직전 템파베이전에서 4.1이닝 동안 뭐 사실점 하면서 장기였던 이제 제구력도 발현이 안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리버라테로는 여전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팀 다 빠따가 굉장히 별로예요. 신시내티는 지금 뭐 1승 6패라고 했었고, 최근에 세인트루이스는 뭐 지금 피츠버그나 템파베이 이런 애들도 다 루징 시리즈 하고 있어가지고 기세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 기간 동안 빠따도 둘 다 별로인지라 저는 그냥 본다면 신시내티를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아. 생각보다 배당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 빠따적으로 지금 신시내티가 해줄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좀 무의미한지라서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경기, 수아레즈랑 이제 엘더가 붙는데요. 이거는 일단 랑의 수아레즈 요즘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7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걷어들이면서 두 게임째 좀 다소간의 회복세가 있습니다. 삼진도 많이 잡고 있고, 그전에는 제가 한 4경기째 구속이 한 1마일가량 안 나오고 있다. 원래부터 구속은 많이 안 나오니까 딱히 뭐 구속이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속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랑의 수아레즈의 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 기간 동안 수아레즈가 못하기도 했기 때문에 수아레즈를 딱히 뭐 좋게 볼 게 없었지만은, 사실 그때는 저는 이런 그 운적인 면모들, 밥입상으로 7월달에 한창 안 좋을 때 7월 전까지는 밥이 정상이었는데 7월달 이후로는 운이 되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최근 2경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아레즈는 그냥 좋은 선발이죠. 그리고 애틀랜타한테도 여태까지 좀 좋은 면모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할 만한 것 같고요. 특히나 홈에서는 더욱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더라. 애틀랜타가 정말 강력할 때, 그때도 뭐 포스트 시즌에서도 잘해주기도 하고, 수아레즈는 뭐 애틀랜타한테 딱히 꿀릴 거는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우한 상대로 홈 경기를 하는 필라델피아인데, 제가 이게 아마 어제 경기가 이제 추가가 안 됐지만은, 아마 어제 경기 19득점 한 거, 이런 것들을 아마 끼워준다면은 우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1.0을 뚫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런 경우에 뭐 많이 이기기도 하고 점수도 많이 뽑았다. 조건상으로는 필라델피아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틀랜타도 엘더가 글쎄 일단 이런 게 제일 많이 보여요. 지난번 경기 때 6이닝 2실점으로 매츠 상대로도 조금 호투를 해가지고 요즘에 꽤 잘하는 날이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통상 필라델피아한테는 4경기 동안 11.15로 굉장히 좋지가 못했다. 여기에는 엘더가 이제 가장 좋은 시기였던 그 이제 2023년 전반기 때, 그때 엘더가 2점대 초반 방어로 되게 잘했었는데, 그 이후 후반기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한창 이제 이 친구의 폼이 좋았던 그때만 한번 잘했고, 남은 3경기는 전부 필라델피아한테 고전을 많이 했다. 땅볼 투수인데도 피홈런도 상당히 많았었죠. 애틀랜타는 이제 저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뭐 빠따가 괜찮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수아레즈 상대로는 전적이 그렇게 애틀랜타 애들이 좋지가 못해요. 상대적 상으로 엘더는 별로 안 좋게 찍힙니다. 볼넷도 많이 좋고 장타율도 높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아레즈는 애틀랜타 애들한테 217 정도로, 애틀랜타가 한참 강할 때도 상대를 잘 해왔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보니 저는 뭐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끌리긴 한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뭐 불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원래 뭐 언더오버가 있었으면 뭐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었어요. 애틀랜타도 저력이 있고 필라델피아 요즘 빠따 한창 안 좋았다가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오바 같은 것도 보고 싶었는데, 오바가 없는지라 그냥 필라델피아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대 텔파베이 경기입니다. 파커랑 하우저인데 이 경기도 원래 언더오버 있었으면 그냥 딱 오바 볼만한 경기였었어요. 하지만 언더오버가 없다는 거. 워싱턴은 이제 미첼 파커입니다. 그냥 이 친구만 봐도 오바를 갈만해요. 이 친구도 그나마 홈에서는 조금 괜찮았다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면모도 없고 5경기째 피오런 7방에다가 2이닝도 못 먹어 12.00 볼넷 많이 줘 그냥 매번 위기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많이 얻어맞았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대신에 하우저는 파커보다는 좀 나아요. 올 시즌 이제 좀 선발로서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2.8발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 이제 대부분은 화싹에서 좋을 때였는데 템파베이에 와서도 가끔 가다가 좋은 경기가 있기는 하죠. 파커만큼 상태가 나쁘진 않다 그런 건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워싱턴이 우한 상대로 홈 경기를 하는 경우 평소보다는 OPS가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후반기에. 근데 뭐 그렇다고 승리를 많이 챙긴 것도 아니었었고 템파베이도 요즘에 좀 빠다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데 이거는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도 지금 이제 한 9경기째 계속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장타 생산력이나 이런 것도 좋지는 않았었고 전 차라리 그냥 볼 거면은 템파베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그 정도? 원래 오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토론토 대 미러키 경기 이제 쉐인 비버랑 페랄타가 붙는데요. 양 팀에서는 꽤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는 거지만은 페랄타는 이제 유일한 15승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15승 투수고 방어율도 2.68이면 훌륭한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올 시즌도 이런 방어율에 비해서 내용 자체는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한다. 이닝 소화도 원래 좀 별로고 대신에 쉐인 비버는 지난번 경기가 거의 뭐 한 1년 반인가? 그 정도 만에 복귀한 경기고 또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복귀 전부터 87구 꽤 많이 던지고 6이닝에 삼진 9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복귀를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경기도 사실 이걸 조금 들여다보면은 지난번에 화면에 나온 게 쉐인 비버가 삼진을 잡은 것들이거든요. 9개 삼진을 잡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뭐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너클커브 이런 좀 변화구들이 많았었고 보면 전부 다 떨어지는 공들로 했단 말이죠. 직구를 위쪽으로 뿌리다가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로 많이 벌어갔었는데 좀 유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경기 때는 상대팀 타자들을 많이 솎아냈다면은 이거는 미러키가 지금 사실 좋지는 못해요. 연승 마감한 이후에 5승 8패로 성적이 많이 쳐받고 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볼넷 얻어낸 건 2등이었거든요. 직전에 이제 비버가 상대했던 좀 마이애미 같은 팀보다는 좀 참아내는 능력들이 있긴 하다. 선구안 같은 부분에서는 나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비버가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쉐인 비버가 이제 좀 복귀한 지 2번째 경기밖에 안 됐다는 것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양 팀이 전체 이제 승률 아마 1, 2등인가 그러기도 하고 홈이나 원정 승률도 서로 간에 이제 토론토는 홈에서 1등, 미러키는 원정 1등이거든요. 이런 좀 맞대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다보기에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도 이제 좀 그나마 홈으로 오니까 약간은 나아지리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러키도 사실 이제 좀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애리조나한테도 뭐 2대2로 그냥 평이하게 가기도 하고 미러키가 확연히 좀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어느 한쪽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비버를 조금 올려치는 셈이기도 하죠. 페랄타가 훨씬 더 보여준 거는 많긴 한데 미러키라는 팀의 자체의 폼이 좀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치 대 마이애미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나통이라는 매치의 또 투수 유망주가 데뷔전을 가질 것 같다고 합니다. 마이너리그 22경기 동안 113.2이닝에 삼진을 179개를 잡았어요. 물론 이제 마이너리그 뭐 트리플 A는 몇 경기 안 되고 더블 A나 그냥 싱글 A가 많긴 하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좋은 공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피홈런 2개밖에 없었었고 제구도 뭐 못 받을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최근에도 상당히 잘해왔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치가 꽤나 데뷔시킬 만한 그런 선수다. 이런 얘기는 해보면 한데요. 이 친구도 2003년생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대하는 유리 페레즈는 얘도 2003년생인데 이미 메이저리그에서의 뭐 10승 정도는 거둔 투수기도 하고 조나통보다는 보여준 게 많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리 페레즈도 사실 지난번 경기 때는 상당히 잘했었어요. 헛스윙 18개에다가 좀 깔끔한 경기를 했는데 그 전에까지 하면은 4경기 동안 5.23으로 다소간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피홈런이 많아졌다든지 이 기간 동안 이제 또 와일드 피치도 4개나 있어가지고 좀 배터리 궁합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이제 좀 요즘에 보면 계속해서 제가 빠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치 빠따들의 이제 8월달 성적들 제가 뭐 여러 번 OPS 0.8이 넘는 애들이 8명이다 1.0 넘는 애들이 4명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제 경기에서는 썩 발현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경기 좀 길게 가니까 어제 경기도 이제 뭐 라이언 헬슬리라든지 매치 요즘에 불펜에 좀 고생한 애들이 많습니다.
해슬리가 매치에 와서는 블론이 4번이다. 방어율이 10.38이다. 이닝당 주자출률이 2.31이다. 막 이런 안 좋은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다 보니까 매치에 빠따는 믿을만 하지만은 얘네들이 8월달 OPS가 842로 토론토 다음 가는 그런 팀인데도 뭐 승리를 많이 챙기지는 못했거든요. 10승 15패다. 물론 이거는 8월달 초반에 막 연패하던 그런 순간도 있긴 한 거라고 할지라도 어제처럼 그 마이게임에서 애던 메이저 그 좀 약한 선발이 나올 때조차 이기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매치 경기가 참 마음 놓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상대 마이애미 유리 페레즈가 결코 만만치 않은 투수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거슬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조나톤 같은 유망한 선수라고 합니다만은 전 이런 신인 등판을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기대를 걸어도 못할 때도 있고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막 잘해줄 때도 있고 이런지라서 별로 배팅하기에는 안 좋은 경기 같네요. 매치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고는 싶긴 한데 전 이 친구가 꽤 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상대가 유리 페레즈라는 것도 있고 좀 피해야 되는 매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클블 대 시애틀 경기, 로건 알렌이랑 이제 조지 커비입니다. 조지 커비가 요즘에 좀 제구가 상당히 좀 오락가락하죠. 95.2이닝에 볼넷이 26개면 이건 엘리트 수치인데, 근데 원래 커비는 리그에서 그냥 독보적으로 이런 제구력이 제일 좋은 선수였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재작년에는 192이닝에 볼넷이 19개로 엄청 훌륭했고, 작년에도 191이닝에 볼넷이 23개였는데 올해는 95.2이닝에 26개예요. 작년보다 이닝은 절반밖에 안 했지만은 이미 그에 달하는 제구 이런 좀 볼넷을 많이 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도 막 매치한테 두드러 맞거나 막 이런 경기도 있는지라서 저는 그렇게 뭐 믿음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 또 이제 원정으로 가는데, 사실 그 전에 원정에서 한 2승 7패인가 하면서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홈으로 가서 6연전을 했는데 4승 2패. 나쁘지 않은 수확이었습니다만은 원정으로 간다는 점도 시애틀이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탈 이제 원정에서 2승 9패로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시애틀이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3위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밑에서 뭐 켄자나 클볼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빠따가 여전히 안 좋은데 템파베이한테는 위닝 시리즈를 했습니다만은 시애틀은 좀 까다로울만 하긴 합니다. 클리블랜드 OPS가 723에서 663까지 크게 급락을 할 정도로 요즘에 빠따는 안 좋은 게 확연히 보이는지라서 이거 좀 여전히 좀 걱정되는 매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발로서는 커비가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되지만은 커비 역시 올 시즌 좀 제구력이 예전에 비해서 좀 별로라든지, 그리고 상대 면적상으로도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꽤 맞은 편입니다. 45타석 동안 볼넷은 많이 안 좋지만은 피안타율이 366이었다, 피장타율도 꽤나 높다, 뭐 이런 것들도 발목을 잡는지라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한점차 게임 같은 거, 둘 다 요즘에 좀 한점차 게임이 많은 편이죠. 시애틀이나 클리블랜드나 빠따적으로는 여전히 좀 별로이기도 하고, 시애틀이 그나마 뭐 큰 거 한방 이런 것들은 훨씬 낫기는 한데 약간 커비를 아주 뭐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저는 뭐 한점차 게임 같은 거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스턴 대 피츠버그. 아마 카일 해리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스턴도 아직까지는 선발 발표가 안 됐는데 원래 이 자리에 더스틴 메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내일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마 해리슨이 나올 것 같아요. 카일 해리슨이 이제 얘가 샘플에서 옮긴 이후로는 마이너리그 등판만 했었는데, 마이너리그 5경기 뭐 2.3이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볼넷도 하나밖에 안 줬고 꽤나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올렸을 만은 하다, 그런 내용은 될 것 같고, 상대가 스킨스라는 게 문제죠. 피츠버그의 스킨스면 지금 뭐 싸이영을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스킨스가 그냥 이 정도 성적만 현상 유지만 한다면은 싸이영 수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필러는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산체스는 최근 들어서 좀 실점이 많아졌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스킨스가 좀 싸이영에 가까워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스킨스도 이 친구도 이제 원정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최근에 스킨스 등판마다 홈에서의 성적과 원정 성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홈에서는 이제 지난번 2경기를 다 잘해가지고 8경기 동안 0.53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그 전부터 해가지고 원정에서는 6경기 4.96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발목을 잡을만 하다. 이닝도 아쉽고 꽤나 얻어맞기도 했다. 보스턴 정도의 빠따, 지금은 보스턴 빠따가 사실 좀 별로인 구간이잖아요. 그래도 페네이라는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는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 스킨스가 좀 불편한 매치긴 합니다. 보스턴이 워낙에 좀 강팀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여기도 보면 보스턴이 우한 상대로 홈경기일 경우 빠따가 평소보다 많이 안 좋아진다는 자료가 있었죠. 콘트레라스한테 4이닝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보스턴도 지금 빠따적으로는 좋은 시기가 아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도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경기도 그래서 나는 언더 같은 게 있었으면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굳이 본다면은 한 점 찾기 스킨스 등판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냥 보스턴이 역배 받았으면은 피츠버그 상대로는 역배 갈만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킨스 믿고 피츠버그를 누르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승패를 본다면 보스턴이 역배 받았으면 가고 싶은데
한 점 차 게임도 뭐 그게 편한 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요즘에 보스턴이 빠따가 너무 안 좋은지라서 한 점 차 게임이 덜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싹대의 양키스입니다. 유오 앤드리스 고멘즈랑 로돈인데요. 자, 로돈은 아시다시피 커리어 시작을 화싹에서 해가지고 7시즌 동안 뛰어서 본인의 옛날 이제 홈구장으로 가다 보니까 인사가 좀 되는 편이에요, 로돈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돈은 올 시즌에 괜찮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4 정도면 나쁘지가 않죠. 요즘에 좀 제구가 아쉽기는 해. 최근에 이제 5경기 동안 볼넷이 28.1이닝에 볼넷이 18개거든요. 참 이제 제구적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위기를 조금 내줄 수도 있는 게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로돈 자체는 그런 좀 위기가 있을 때조차 잘 버텨왔던 편이에요. 근데 이게 상대인 요앤드리스 고메즈, 이 친구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경기도 4이닝밖에 안 했는데 원래 이제 좀 선발로서의 쓰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3이닝 정도 나오는 불펜이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선발로 맡기고 있는데 구수도 나름대로 잘 나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잘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화싹이랑 양키스 기본적인 팀의 규모 차이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로돈이 조금 더 보여준 게 많기는 하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양키스가 너무 빠따가 지금 대단합니다. 자, 양키스는 지금 그 여기 밑에 있는 거 지난 10경기 동안 홈런을 33개를 깠다. 이게 메이저리그 레코드랑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1977년 보스턴, 2006년 애틀랜타, 2019년에 다저스, 이런 팀들이 10경기 구간에서 홈런을 33개를 깠다고 하는데 양키스도 이 반열에 합류를 했다. 그만큼 요즘에 양키 빠따가 미쳐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원래 사실은 화싹의 이 과나티드 레이티브 필드도 여기도 조금 그 타다 친화적인 구장이었었거든요. 지금 화싹의 팀이 좀 망해가지고 그런 멤버들이 안 나오는데 뭐 딱히 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 아니기도 하고 요즘에 양키 빠따가 너무 무섭다. 저는 여러 번 화싹이 후반기에는 이런 뭐 방어울이나 뭐 빠따적으로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꽤나 하는 팀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의 양키스 빠따 폼이 너무 좀 빡세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고멘즈가 여태까지 털리지는 않았는데 양키 빠따는 부담이 될 만하다. 이거는 양키의 빠따 믿고, 그리고 화싹도 불펜이 한참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살려가지고 양키를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휴스턴 대 천사, 하비에르랑 앤더슨. 전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할게요. 이게 당연하게도 휴스턴이 같은 지구 내에서 1등과 5등 간의 싸움이니까 휴스턴이 유리한 부분이 많을 텐데 휴스턴도 요즘에 빠따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근데 빠따적으로 더 안 좋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천사가 이제 8월 달에 클리블랜드 다음으로 점수를 못 뽑은 팀이었다. 선발상으로도 앤더슨을 올려칠 게 없는데 하필이면 이제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도 요즘에 복귀한 뒤로 되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복귀 전에서 상당히 잘했지만 이후에 좀 이제 질병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지난번 경기처럼 뭐 재구적으로 문제를 크게 겪는다든지, 원래부터 이제 구위는 훌륭하지만 재구가 문제였는데 지난번 경기 때 2이닝 만에 볼넷 4개 저지르면서 일찍 내려갔다. 그런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빠따적으로는 뭐 천사보다는 휴스턴이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불펜 소모 같은 거 사실 선발 구간에서 어느 한쪽에 우위를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불펜 소모상으로 지금 휴스턴이 미들맨이었던 스티븐 오컬트라든지 뭐 아브레유 이런 애들이 연초에 빠져 있고 불펜 소모도 꽤나 있는 상황이어서 불펜 구간 가면은 사실 천사가 그렇게 꿀릴 게 또 없기도 해요. 그래갖고 난 이 경기는 그냥 도망가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 상대 전적 같은 거로는 사실 하비에르가 뭐 앤더슨보다는 상대 전적상으로는 좋은 게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 대단히 좋은 기록까지도 아닙니다. 앤더슨 152타석이 2구위, 뭐 심각하게 나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는 기록은 좋은데 전부 다 좀 옛날 기록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지라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가볼 만한 게 없네요. 그리고 이어서는 미네소타 대 샌디에고 경기, 제비 매튜스랑 코르테스가 붙는다고 하네요. 자, 일단 제비 매튜스라는 선수를 조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난번 경기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기본적으로 구속이 평소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구속이 1.7마일이 올라와 있는 시즌이에요. 평균 구속이 96.4마일에 달하는데 지난번 경기는 작년 수준의 구속에 좀 그 정도에 미쳤다. 그리고 올해 보면은 제비 매튜스가 약간 아쉬운 게 이제 부상 복귀하고 나서 7경기 동안 5.35로 지금 올 시즌 전체 기록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까보니까 약간 운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 방어율이 5.45인데 FRP는 이 기간 동안 4.22였습니다. 그리고 운적인 부분, 발육 같은 것들도 376이면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매튜스가 지난 이제 그 콜업되고 나서, 재콜업되고 나서 7경기 동안에는 사실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불운한 면도 있긴 했었다. 못한 경기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인 것 같거든요. 종종 잘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 뭐 코르테스는 지난번 경기 다저스전
아주 잘했는데 6이닝 1피안타로 굉장히 잘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 심판의 콜 같은 것들도 다른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동안에는 존재감이 없었지만은 지난 경기는 조금 잘했다. 뭐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매튜스보다 깎아내릴 건 없다는 건데 지금 여기도 보면 미네소타가 이제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빠다가 굉장히 좀 처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득점을 내는데 그쳤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리그에서 좌한 상대로 가장 약한 팀은 그냥 콜로라도가 고정이고 2등 자리를 뭐 텍사스나 클리블랜드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은 미네소타가 뒤에서 2등입니다. 미네소타는 좌한한테 꾸준하게 약했다. 샌디에고가 리그에서 원정은 5할 승률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 빠따적으로는 딱히 뭐 결이 없기도 하고,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샌디에고를 볼만한 경기이긴 한데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록상으로는 샌디에고가 저는 배당이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앞세울 것 같고 근거는 크게 없는 경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켄자 대 디트, 세스 루고가랑 패덱이네요. 야, 이 경기도 언더버가 있었으면 그냥 딱 오바보기 좋을 만한 게임인데, 왜냐면은 전 여러 번 말했지만 세스 루고는 최근 8경기 동안 개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8경기 동안 7.24, 이 중에는 딱 한 경기 잘했습니다. 텍사스한테 6.1이닝 동안 2실점이었는데 그때는 세스 루고가 텍사스 애들한테 상대 전적이 1할 때 극초반으로 굉장히 좋았다. 그런 것들이 조금 발현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8경기 동안 피홈런을 12방이나 맞고 있고 41이닝에 볼넷이 20개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최근에 루고는 상당히 별로라는 건데, 제가 아까 잠깐 방금 이제 제비 매튜스 얘기를 하면서 매튜스는 최근 그 기간 동안 사실 운이 조금 안 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세스 루고의 최근 8경기는요 방어율이 7.24인데 FIP도 7.05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운적인 부분, 밥이 또 292 정도면 사실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매튜스만큼 운이 나쁜 건 아니었었거든요. 충분히 쳐맞을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켄자랑 디트로이트, 이제 켄자는 진짜 이제 좀 와일드 카드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시기잖아요. 사실 좀 어려워지긴 했어. 그래도 시애틀이랑 여전히 3승차밖에 안 납니다. 잘하면 역전을 가능하니까 켄자는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이고, 디트로이트는 사실 내셔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선 두 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디트로이트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 패덱 오락가락 많이 합니다. 지난번 경기는 잘했지만은 그전에는 뭐 장타 같은 것들 많이 맞기도 하고, 켄자의 이런 좀 뭐랄까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빠다가 상당히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면은 켄자가 꽤나 저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세스 루고의 현재 상태 믿지 못한다. 루고가 심지어 작년에도 꽤나 괜찮을 때조차 디트로이트한테는 고전한 편이거든요. 사실 오바가 있으면 오바를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디트로이트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트로이트도 어슬레티스한테 원정에서 수입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AJ 힌치 감독이 참 인터뷰들로 요즘에 우리 팀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도 쏟아놓은 바가 있는지라서 디트로이트도 팀 폼이 딱히 좋지는 않은 거, 오늘 이렇게 참 갈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로라도 대 컵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더오버가 있어요. 마르케스 대 호튼. 자, 마르케스는 되게 오랜만에 또 이제 복귀 등판입니다. 마지막 등판이 7월 21일이었으니까 거의 뭐 한 달 만에 복귀를 하는 셈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일 때는 이제 구속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볼넷도 많이 내줘가지고 일찍 내려갔는데 마이너리그에서는 그냥 뭐 한 79구인가? 그 정도 소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도 아마 한 89까지 그 정도 던질 것 같다. 홈에서는 꾸준히 못하고 원정이 그나마 괜찮았었어요. 이제 부상당하기 전에 원정에서 5경기 동안 2.65 정도로 조금 괜찮은 폼에 있었는데 이러다가 부상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쿠어스 필드다. 조건상으로는 좀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콜로라도는 특히 또 OPS 상으로 최근에 빠다가 정말 안 좋습니다. 한 6경기째 계속해서 한 자릿수 안타인데 이 기간 동안 뭐 장타도 많이 없었고 내용이 안 좋았어요. 이제 7경기 1승 6패 안 좋은 구간이 있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최근에 1승 6패를 하기 전까지는 콜로라도가 7승 2패 구간이 있어가지고 올 시즌 내내 가장 좋은 구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끝난 상태다 이렇게 또 볼만합니다. 물론 이제 원정이 많긴 하지만은 홈이라고 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빠따를 조금 쳤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폼상으로는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컵스는 케이드 호튼. 자, 케이드 호튼은 지금 이제 2.88까지 방어율이 내려왔어요. 제가 그전에도 거의 한 이제 28이닝인가? 하여튼 막 무실점 이닝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미러키전에서는 좀 일찍 내려갔고, 그러다가 직전 천사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최근에 7경기 동안 0.49로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냥 케이드 호튼이 얘도 이제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딱히 뭐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땅볼 투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요. 살짝 표시가 된 게 풀 에어 퍼센트라고, 이거는 당겨친 공이 상당히 좀 뜨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풀 에어 퍼센트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장 좀 홈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장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타구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상으로 호트는 꽤나 유지가 되는 편이다.
이게 제가 저번에 아까 말했던 제비 웨투스 같은 애들은 이 친구는 프로 에어 퍼센트가 작년이나 올해나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케이트 호트는 뭐 그런 유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트는 요즘의 상태가 괜찮기도 하고 저는 지금처럼 컵스 빠따도 별로고 콜로라도가 간만에 이제 홈으로 가니까 빠따가 그 전에 비해서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꾸준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11.5 정도면 저는 언더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 경기는. 그리고 뭐 그냥 컵스에 승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케이드 호튼도 뭐 신인이기도 하고 올 시즌 내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오락가락 했으니까 그렇게 막 엄청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컵스 승이나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슬릭스 대 텍사스입니다. 스프링스랑 라이터가 붙어요. 글쎄 사실 올 시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스프링스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던 구간이 있긴 한데 얘도 요즘은 좀 오락가락이 많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 시애틀전은 5.1이닝 실점이었지만은 천사한테 4.2이닝 동안 5실점, 템파한테 3.1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이 좀 심하기는 해요. 그리고 잭 라이터는 지난번 경기가 고점이 폭발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친구가 좀 미완의 덱이다, 가지고 있는 이런 스토표 같은 것들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랬었는데 지난번 경기 7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았었죠. 클리블랜드한테 고점을 폭발을 했던 그런 날이라고 했었고, 사실 뭐 그전에는 이닝 소화가 아쉽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 대량 실점만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10경기 2.86 정도로 괜찮기도 하다, 직전 경기가 그런 흐름에서 가장 좋았던 날이다, 그런 부분은 칭찬할 만한데 지금 텍사스도 빠따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시미언이 시즌 아웃이 돼버렸는데요. 대신에 요즘에 다른 애들이 조금 잘 치죠. 텍사스는 8월달에 OPS가 0.8이 넘는 애들이 로우디 텔레즈, 에반 카터, 피더슨, 시걸, 랭포드, 가르시아 이렇게 꽤 많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조시 스미스 같이 시즌에 잘해주고 있던 애들이 자빠진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8월달에 특히 OPS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최근 그래갖고 빠따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슬렉스도 지금 폼이 좀 좋아. 홈에서 디트로이트까지 수입을 해버리면서 지금 이제 어슬렉스가 최근에 9경기 동안 7승 2패, 텍사스는 8경기 6승 2패 뭐 이런 구간이거든요. 둘 다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맞붙는다는 건데 빠따적으로도 특히 이제 텍사스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것도 어슬렉스 텍사스 같은 또 지구다 보니까 상대 전적상으로는 또 그냥 5대5입니다. 어슬렉스가 생각보다 막 휴스턴이나 텍사스 이런 애들한테 상대를 좀 잘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는데 저는 이거는 텍사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선발 차이가 그렇게 막 뭐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앞섰으면 앞섰지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텍사스가 지금처럼 빠따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은 저는 그거는 좀 올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텍사스 역배 보는 정도? 그리고 기준점이 10.5나 되는데 양팀 다 빠따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특히 텍사스가 그렇게 빠따가 좋은 구간에서도 언더오버 상으로는 10.5라는 기준점을 뚫은 적이 가장 이제 직전 경기 20대 3으로 이겼던 경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다 10점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난 거여가지고 사실 얘네들 경기는 언더오버는 좀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텍사스의 역배 정도 그것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대 애리조나 스넬이랑 갤런이 붙네요. 요즘에 애리조나도 못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갤런도 최근 6경기 동안 3.60 정도로 나름대로 회복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슬리는데 그래도 갤런이 한창 전성기일 때도 다저스한테 특히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 원정에서는 조금 이제 고초를 겪은 편이기는 해요. 그냥 올 시즌 내내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구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제 스넬이 복귀하자마자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는 7이닝을 먹어주면서 아주 좋았었고, 그냥 저는 스넬이 갤런보다는 물론 올 시즌 내내 좀 이닝을 많이 못 먹었으니까 결장 경기가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런 거 아쉽긴 한데 투수의 퀄리티가 저는 스넬이 앞서 있다고 봅니다. 스넬은 따지고 보면 이제 지난 2년 동안 2023년에는 싸이 영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도 3.12 시즌의 절반은 알렸지만은 특히나 후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출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스넬이라는 투수의 출전이 가능만 하다면은 위력은 있다. 통상 애리조나한테도 10경기 동안 아주 강했던 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샌디에고에서 쌓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좀 이제 요즘 성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상으로 애리조나를 그냥 짓밟아 왔거든요. 얘가 110 타석이면 꽤나 많이 상대를 한 건데 188 정도면 훌륭한 셈이죠. 갤런은 다저스 애들한테 좀 고생한 편이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겹쳐 있는지라서 다저스를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가 그래도 지금은 한창 빠따가 별로일 때보다는 괜찮은 시기예요. 애리조나도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선발 차이 상으로는 다저스가 앞서지 않을까, 그 정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는 홈게임 성적이 괜찮은 편이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로비레이 대 크레머. 크레머가 사실 그전 경기까지 상당히 좀 괜찮은 활약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휴스턴전, 원래 크레머는 휴스턴전 귀신이었거든요. 근데 홈에서, 원래부터 홈에서 잘하는 애인데 여러가지 조건상으로 괜찮았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7실점, 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피홈런 3개나 맞으면서. 그래서 한창 좋았던 분위기가 다소간에 꺾였다는 거. 따지고 보면 그냥 크레머는 지난 뭐 한 3년 동안 그냥 이 정도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올해는 그나마 이닝 대비 볼넷이나 피안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좀 아쉽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성적에서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시즌이 반복되고 있고요. 로비레이는 올 시즌 복귀 시즌입니다만 지금 샘프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12승 투수에다가 2.93이라는 복귀 시즌 치고는 아주 훌륭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근데 구속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지난 두 경기 동안 못한 건 아니었어요. 5이닝 3실점, 6.2이닝 3실점. 샌디에고랑 미러키. 글쎄 미러키는 폼이 좀 떨어질 때였었고 샌디에고는 진짜 절정일 때였는데 그때조차 로비레이가 막아줄 만큼은 막아줬거든요. 이 두 경기에서 로비레이의 문제는 구속이 안 나온다는 거였었다. 전전 경기 샌디에고전은 1.4마일가량 안 나오고 전반적으로 구속이 좀 떨어졌었고요. RPM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구속은 2.2마일씩이나 안 나왔어요. 시즌 평균 93.5마일 대비 91.3마일이라는 위력이 없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데도 나름대로 잘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로비레이가 오늘도 구속이 조금 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런 걱정은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1인분은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홈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득이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통산 이제 볼티모어 애들한테 얘가 이제 토론토에서도 뛰었었잖아요. 그래서 볼티모어 애들 몇 번 만났었는데 토론토 시절에도 볼티모어 원정 갔을 경우 그때만 약하고 전체적으로는 볼티모어를 잘 상대를 해온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팀 자체가 폼이 좀 괜찮은 시기잖아요. 볼티모어도 슬슬 올라오나 싶었는데 8경기 동안 1승 7패 물론 아쉬운 게임도 되게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기록상으로는 볼티모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저는 상황상 샌프란시스코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또 한점차 게임 같은 것도 노려볼만 하지 싶기는 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좀 샌프가 빠따가 좀 괜찮은지라서 그전에 비해서는 별로긴 한데 어쨌든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 같은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